자,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개인만으로는 좀 버티기 힘든 시장이다. 그럼 그 대안은 무엇이 될 것이냐?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실 거죠? 일단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 수급에 대해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한테 좀 그 리뷰를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5월에는 좀 주춤했다가 6월에는 개인의 컴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난 봄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잠깐 주춤해졌었어요.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었죠. 약간 이제 뭔가 좀 아쉬운 부분, 네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개인 투자자가 6월에는 다시 증시로 강하게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7월에도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좀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아쉽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뒷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요.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좀 뭐랄까 견인하기는 좀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7월 전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세긴 셉니다. 7월 최근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를 보게 되면 7조 원 수준이에요. 어이구, 조원 단위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작년 그 동학개미 운동 이전 2019년 이런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뭐 몇천억 원 아니면 아예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7조 원대 매수세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그 가상화폐 광풍 때는 고객 예탁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이 코너에서 이야기 드린 게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마치 기관총을 두두두두 쏘고 있는데 총알이 보급되고 있지 않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총알이 조금은 보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봄 정도에 살짝 좀 움푹 패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도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올해에만 이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68조 원에 이릅니다. 제법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이러한 개인의 자금 유입 있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좋아 보인다. 증시에 일단 우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인의 힘, 정말 우리 주식 시장을 작년에 코로나 쇼크에서 견인해서 지금 주가 지수 3,000포인트로 만든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뭐 작년 봄에 생각해 보면 이 개인이 이러다 말겠지 그러한 전망들이 많았지만 지금 보면은 확실히 개인 투자자의 힘이 증시를 견인했고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드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개인의 힘이 세긴 한데 뭔가 아쉽습니다. 뭔가 좀 찝찝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좀 이제 과한 무게일 수 있지만 뭐 역기를 든다. 100kg를 번쩍 들었던 분이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한 150kg를 들어보려고 한다면은 이게 좀 힘이 붙이거나 아니면은 하고 들어 올리다가 훅 하고 이게 꺼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역기로 비유를 드렸는데 그게 시장으로 보자면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그 3월 말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시가총액이 1,30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귀여운 수준이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2,700조 원이 넘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100조 원 정도였고 네네. 지금 현재는 대략 60조 원대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연간 전체로 보면은 아하.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지만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무게가 커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들어올리고 싶어도 요즘 주식 시장 보시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맞아요. 장 중반 되면 뭔가 힘이 없는 네네. 이러한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개인의 힘이 세긴 하지만 뭔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힘이 좀 힘들다. 1,300조 원 시장일 때는 개인들이 6조 원만 사줘도 예. 이게 시장을 꽤 크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2,700조 원이 되니까 이게 7조 원을 사도 예. 이게 그렇게 큰 힘을 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준다면 좀 무게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외국인과 기관 우리 시청자님들도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매일같이 보시는 그러니까요. 바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강세장 때는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시장을 리드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강세장일 때 꼭 그 마감 뉴스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가 자주 맞아요. 등장했고, 그게 아니면은 외국인과 투신이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과거 상승장에는 자주 등장했지만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네. 개인이 유일하게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됐고, 그나마 작년 11월과 12월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돼서 주가지수 3,000포인트로 올라갈 때 네. 개인과 쌍끌이 매수가 있긴 하지만 정말 짧은 기간이었고 그 이후부터 해서는 개인만이 유일한 수급 주체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대도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잠시만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한동안은 기대도 하지 않는 게 그래요?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이 부분을 조금 좀 세부적으로 좀 네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매매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기관 하면은 금융 투자 있고 투신 있고 연기금 네네. 있고 보험, 은행 쭈루룩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수급 주체는 연기금, 투신, 금융 투자라고 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시장의 기관의 가장 큰 축이긴 합니다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철저하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주가지수 3,200포인트대에서는 네. 국내 주식 비중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상 버퍼가 늘어나긴 하였지만 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매 행태를 보시면요, 이게 계속 엇갈립니다.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있으면 팔고 이런 네네.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투신 쪽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매매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좀 아쉬운 네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는 증권사 수급입니다. 그렇죠. 네.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내부의 프랍 트레이딩 네네.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그냥 사면 사고 팔면 팔고 그냥 이게 단발적인 수준으로 네네. 보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달러원 환율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달러원 환율이 하락이 가속화되던 네네. 11월, 12월에 그때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 아니죠. 달러 그렇죠. 환율 추이를 보시면은 네네. 그냥 올해 초부터 해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화면상에 차트가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저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매수 금액 자체는 규모가 꽤 큰 상태이긴 하지만 워낙 시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개인들만의 매수로는 이제 시장에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고, 환율을 봤을 때 외국인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기 어려운 상태, 기관도 이 자산 배분 전략을 봤을 때 국내 주식을 사기는 좀 어려운 상태.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투자 심리란 게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자칫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말에
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의 힘이 계속 세긴 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저가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죠. 네. 이거는 하방 경직, 바닥을 단단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네. 매우 긍정적인 재료긴 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이 반등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없는 가운데 개인이 요즘은 반등할 때 좀 매도를 하거든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는 네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릴 때만 사고 오를 때는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하방 경직은 이때 뭐 지금부터 시장이 뭐 4천, 5천 네네. 다이렉트로 간다. 그러한 기대는 조금 저버리시고 완만하게 천천히 가주기만 해도 땡큐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라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일단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힘이 세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좀 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때는 아니지만 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조금 더 버티시라.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네네.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지저분한 수급 상황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일시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개인의 수급이 저가에서 강하게 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붕괴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기회로 생각하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둘러봤습니다.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